EBS 토목달 토익 예상문제 프리티칸 시즌 2. 이거 어디까지 나와? 딸기가 도망갈 때 딸기잼 막 그러면 애들이 막 꽉 좋아해. 시즌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토익 예상문제 프리티칸 시즌 2. 백 투 더 퓨처 2.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이후로 침이 가장 많이 튀는 백 투 더 퓨처 2.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강의 다시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구조 한번, 그 다음에 어휘 한번, 어법 한번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뭘 할까요? 토익에 실제로 Part 5와 6에서는 어휘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휘 유형을 다시 한번 5문항을 여러분들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해요. 좋죠? 네. 그래서 자, 5문항의 어휘 문제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실 텐데 문제 꼼꼼히 잘 풀어보시고 자, 해설 강의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문제 잘 풀고 돌아오세요. 토익 RC. 자, 문제풀이 여러분들 잘 하고 오셨죠? 네, 수고들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어떤가요? 같아 보이죠? 물론 D번의 선택지는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사일 수도 있죠.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자, 형용사 자리가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빈칸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형용사 자리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네요. 왜냐하면 자, 빈칸 바로 앞에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여요. 자, 그럼 동사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으니까 D번은 그러면 동사로서의 용도는 폐기된 거고 분사만 남은 거죠. 자, 그러면 결국 remain 다음에 어떤 의미의 형용사가 들어가면 적절할지를 찾는 어휘 문제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요. 자, 그럼 뜻이 서로 다르잖아요. careful은 뭐 주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cret는 비밀스러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curious는 궁금하고 의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prepared는 준비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말이에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형용사를 찾는 문제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vit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딱 띄어요. 자, vital 별표 치시고요. 토익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도 중요한입니다. vital이라고 하면 치명적인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 문장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it가 가짜 주어고 that이가 진짜 주어다를 판정하시는 게 이 문제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문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that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it는 가짜고 뒤쪽에 있는 게 진짜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이거는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앞쪽이 이렇게 길면 머리가 큰 거잖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 동사 하나, 보어 하나 딸랑 있어요. 자,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다고 원어민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긴 주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의 형태로 등장하면 가짜 주어 it을 앞에다 쓰고 자, 뒤쪽에다가 진짜 주어를 쓰는 것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여기서 구문. 구문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룰을 벗어나는 특별한 룰을 가진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게 특별한 룰이에요. 그러니까 구문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 특별한 룰이 뭐니?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하셔서 그 부분을 알아내시면
구문을 정복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that 이하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 inspectors identiti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dentities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들, 인스펙트가 조사하다니까 조사관들의 정체성들이 remain은 남아있는 거니까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빈칸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티가 조심스러워요? 궁금해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주어가 돼야 careful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주어가 돼야 curious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번과 D번은 아예 제거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사람들의 상태는 그러면 비밀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준비가 되는 게 맞을까요? 이건 so that 이하를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so that의 또 동그라미. so that은 수거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하의 내용이 뭐예요? Businesses will be unaware of their arriva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들의 도착에 대해서 unaware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들이 그들이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목적 부분을 보면 분명히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나오죠. 그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들의 상태가 비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단순한 어휘 문제예요. 해석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자, 요거는 B번을 정답으로 찾으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 다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그런 구문 파악이라든가 혹은 사용된 단어들의 수위가 높아서 해석이 정확하게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꼭 모르는 단어들을 적어서 돌아다니시면서 암기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끝.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A, B, C, D의 선택지가 if부터 시작해서 since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전부 다 뭐예요? 다 연결사죠. 자, 그런데 연결사는 전치사와 접속사 두 개 있다 그랬죠? A번, C번, D번은 접속사입니다. 자, 근데 B번은 전치사만 돼요. 자, 그런데 빈칸 이하를 보니까 technicians conducted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오죠? 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B번 속어. 자, 그래서 접속사인 A, C, D만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면 문제풀이와 관련 없이 C번은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품사관계 정리 잘 해두시고 sens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까지 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부사로는 그때 이래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가 둘 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접속사가 3개가 다 될 수 있고 뜻이 다르니까 이거 어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라면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후에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since가 들어가느냐가 맞느냐인데 since의 뜻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자, 여기가 또 마지막 포인트예요. since라고 하는 선택지는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since는 접속사로 쓰일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의 의미가 있죠.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의 뜻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since가 이유의 뜻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시간의 뜻으로 쓰였느냐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해석 접근을 통해서만 판단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런 얘기였다면 제가 이걸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since가 이래로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요. 과거에 뭐뭐뭐를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뭐뭐뭐를 계속 해왔다기 때문에 since 절 안에는 과거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의? 자, 그리고 주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뭐뭐뭐를 해왔으니까 have pp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동사 구성이 과거와 현재 완료의 짝으로 돼 있으면 이래로라고 해석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 팁이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conducted가 나와 있네요. 과거죠? 그런데 주절 동사가 뭐예요? 주절에 analyzed가 동사가 또 과거로 돼 있어요. 따라서 since는 이래로의 뜻으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때문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확정됐죠? A번은 조건, 라면, B번은 시간, 이후에, 자, D번은 자,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중에 누가 문맥상 가장 적절해요? 바로 technicians는 기술자들이고요. conduct는 수행하다죠. experiment는 실험입니다. 실험을 갖다가 수행했어요. 실험실에서. 그 사람들이 분석했어요.
그 각각의 결과를 분석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시간적 선후 관계가 맞아요? 실험한 다음에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자, C번을 정답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의 정답은 C번으로 확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 연습도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번은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고 사족을 하나만 달면 each 다음에 복수명사 나왔어요? 단수명사 나왔어요? 단수 나왔죠? 각 하나하나예요. 앞쪽에 실험은 여러 개예요. several experiments라고 해서 복수지만 그 각각의 하나하나는 단수로 받는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끝내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pure부터 시작해서 right까지 다 형용사입니다. 물론 D번의 right는 오른쪽에 올바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명사로서 권리의 뜻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품사 정리 다 끝났으니까 빈칸이 형용사 자리면 어휘 문제예요. 그런데 of 다음에 silver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네, 그러므로 그 앞쪽은 형용사 자리가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고요. pure는 무슨 뜻이에요? 순수한. 자, 그 다음에 small은 작은, rich는 풍부한, 부유한, 그 다음에 right는 올바른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출처 및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notice. notice는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에 따르자면 every award winner. 그러니까 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상자예요. 상 받는 사람입니다. 자, every라는 단어 다음에 또 단수명사 나오고 주목하세요. 자, 받을 겁니다. 뭘 받죠? plates. engraved 같은 단어는 시험장에서 만약에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넘어가면 되죠. 저거 몰라도 판때기 받는다. 플레이트가 접시, 판때기잖아요. engrave는 거기다 뭔가를 새겨 놓은 거예요. 새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따위가 새겨진 그런 상패를 갖다가 받을 예정인데 made of부터 시작해서 괄호로 묶으면 뭘로 만들어진? 순은으로 만들어지니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이것도 단무지 어휘 문제예요. 단순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보 필요 없습니다. 문맥상 가장 적절한 유일한 형용사는 A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The next. 자, 네 번째 문제 보시죠.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명사죠. 요거는 MENT, TION, MENT, 그 다음에 SM 이렇게 해서 다 명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평이한 유형의 자, 그런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hievement는 성취, 달성, 성과물의 뜻이고요. elevation은 뭐 우리 엘리베이터 알잖아요. 상승, 그죠? 예, 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승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requirement는 요구 조건, 요구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enthusiasm은 열정의 뜻이죠. 보통 이제 이 ism 뭐 이런 게 붙으면 사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capitalism 뭐 하면은 자본주의 이렇게 되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토익에서는 그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진의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농구 선수 중에 하승진이라고 그 친구 승진을 굉장히 여러 번 한 친구님이 막 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A, B, C, D가 다 명사니까 이제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주어는 employees고요. 동사는 are expect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을 괄호로 묶어보시죠. 앞문 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ing는 동명사도 되고 분사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명사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ng 생긴 거 보고 동명사다 분사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게 영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자리니까 너 분사지? 라고 해서 분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문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to 이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great는 인사하다고요. 그 다음에 arriving customers는 고객들이니까 도착하는 고객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높은 수준의 뭘 가지고 인사를 할까요? with는 원래 동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A, B, C는 적절치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고객들에게 인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 맥락상 가장 적절하죠. 자, 그래서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좋은 명사는 D번이 되겠습니다. 뭐 좋은 명사가 아니라 유일한 명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D번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해석 연습은 뭐 따로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 연습은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네 번째 문제 끝내고 다섯 번째 문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요. 자, 요거는 덩어리로 쓰이는 전치사들이에요. 자, in front of는 뭐뭐의 앞에서 이런 거죠. across from은 어디 어디로부터 건너편에, 맞은편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센스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우리 이미 연구했잖아요. 센스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예요. 자주 나오니까. 전치사, 접속사, 부사, 동일형. 자, 이거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시간의 뜻밖에 없어요. 이래로. 하지만 접속사로는 시간과 이유의 뜻이 둘 다 있다 그랬고요. 이래로와 때문의 뜻이 둘 다 있다는 거 다시 상기해 보세요. 자, 부사로는 그때 이래로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because of는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죠.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빈칸 뒤편에 주어 동사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는 명사 바로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맞고요. 따라서 어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주어는 all business trips라고 해서 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been suspended. 자, suspend는 일시 중단하다인데요. pend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학생 같은 경우에 pendant 알죠? 이게 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pend가 원래 매달다의 뜻이 있어요. suspend는 그래서 일시 중단하고 중간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suspend의 뜻은 일시 중단하답니다. 그래서 모든 출장들이 일시 중단이 되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슈에 with가 나와요. 새로운 회사 정책을 동반한 그런 이슈가 있어요. 이게 원인이죠. 이것 때문에 일시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정답을 D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제 마음속에 한 학생이 손을 들어요. 쌤, C번 어때요? C번도 때문에 뜻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확해야 돼요. 토익은 대충대충 하면 틀려요. 그리고 그렇게 함정을 구성해요. 센스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 이래로와 때문에의 뜻이 있는 것이지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이래로의 뜻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함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과 해석까지 꼼꼼하게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앞쪽 강의를 안 보시고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은 좀 무겁다,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를 보시면요, 이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지금 정보들이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의 강의에서 설명되었던 내용들을 간소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앞쪽 강의부터 좀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여러분께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춤이요? 제 춤이 이거 나중에 그 비난이나 날티가 좀 남는답니다. 귀여운 꿈 아이고 민망해라. 수고하셨습니다.